새벽 2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 지금 삶에 지친 걸까 하고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을 멈추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삶 자체에 지쳐버린 것이라면 방문을 굳게 닫고 세상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오히려 숨이 탁 트이는 편안한 느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완전히 지쳐버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버겁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 때조차 온전히 혼자가 되면 주변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당신을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갉아먹고 방전시키는 진짜 원인은 바로 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 세상이나 삶을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쉬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7가지 심리적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유는 결코 슬프거나 우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온전한 평화로움을 찾기 위한 당신만의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자본주의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어지는 감정 노동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혼밥이나 혼술을 하며 온전히 나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당신의 선택을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마침내 당신의 복잡했던 머릿속이 스위치를 끈 것처럼 진정한 휴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혼자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아주 따뜻하고 안전한 담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거대한 숙제처럼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 지워지지 않고 떠있는 숫자, 이를 보는 순간 묘한 압박감과 함께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마치 당신이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하나의 업무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밥은 먹었어, 요즘 어때, 주말에 뭐해, 와 같은 영혼 없는 피상적인 스몰 토크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나중에 답장해야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몇 시간이 되고 때로는 며칠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친 심신이 의미 없는 단어들을 주고받아야 하는 무의미한 감정 노동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진짜 마음이 오가지 않는 껍데기뿐인 대화들에 완전히 질려버렸을 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에너지가 바닥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지인들과의 커피 모임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누군가를 헐뜯는 뒷담화를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억지로 맞장구를 쳐주며 참아냈던 일들이 이제는 숨이 막힐 듯한 거대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타인들이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불만과 불필요한 갈등에 감정을 낭비하며 논쟁하거나 억지로 동조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질 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타인에게 당신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당신의 진짜 감정이나 당신이 내린 결정, 그리고 당신만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고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 당신의 관점을 억지로 쑤셔넣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당신의 조용한 침묵은 결코 세상에 대한 항복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내면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 스스로 단단하게 둘러친 튼튼한 철조망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특정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과의 만남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얼마나 극심한 피로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될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을 무표정하게 스크롤해서 넘겨보지만 그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만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모임에 참석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단절이 사회생활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불안감이 지나가고 나면 억지스러운 만남을 피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엄청난 안도감과 홀가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얄팍한 관계를 극도로 혐오하고 진짜 깊이가 있는 관계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옆에 있어줄 머릿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깊은 연결,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상처까지 나눌 수 있는 진짜 대화, 그리고 그 어떤 평가도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수십 명이 모여 화려하게 웃고 떠들지만 정작 서로의 진짜 아픔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끌벅적한 파티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보다 늦은 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아 캔맥주 하나를 나눠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단 한 사람과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거칠애 뿐인 피상적인 인간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간관계원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좁아지고 남은 자리는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당신이 겪고 있는 피곤함이 단순한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극심한 감정적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10시간을 넘게 깊은 잠을 자고 몸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다음 날 아침이면 여전히 몸에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해도 이 끔찍한 피로감이 전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한 곳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이미 심하게 마모되어 버린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피곤한 근육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상처받고 지쳐버린 영혼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피로감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당신이 그동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상대하며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시간, 그리고 다정한 친절을 마치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끊임없이 착취하면서도 당신에게는 그 어떤 위로나 긍정적인 에너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쏟아붓다 보니 어느새 당신의 마음속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리는 텅 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깊은 뿌리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정이라는 끈끈하고 복잡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들과 둥글둥글하게 어울려야 하고 나보다 남에게 양보해야 하며 언제나 뇌하고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튀거나 타인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면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결국 당신이 가진 소중한 에너지를 종이장처럼 얇게 찢어서 여기저기 억지로 흩뿌리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을 돌볼 여력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생존 방식을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로와 회의감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의 뇌가 살기 위해 절박하게 울리는 강력한 적색 경보와 같습니다. 이 경보는 이제 충분하다. 그동안 남들을 위해 너무 많은 삶을 희생해 왔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잃어버린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무방비하게 열어두었던 마음의 문을 잠시 굳게 닫고 오롯이 당신의 회복만을 위한 안전하고 이기적인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쳐버렸다는 사실이 결코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지 않는 잘못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많은 것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에너지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결코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과 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지쳤을 뿐입니다. 문 밖의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주는 작은 충전소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온전한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그 여정에 저희 채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